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국제경제법 진행할 텐데 거기 3페이지 펴보시죠. 제1편 이제 국제경제법의 이제 개념 및 이제 법원인데요. 거기 로마자 1번 국제경제관계 이제 특성과 법 이렇게 돼 있어서 갑이라는 국가에 A라는 기업이 어떤 X라는 물건을 생산해서 을국가에 B 기업이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제경제관계는 이런 기업과 기업 간의 순수한 사인 간의 거래관계도 있지만 이런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관세를 매기기도 하고 수입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런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인의 영역과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가보세요. 국제경제관계의 복합성이라고 해가지고 반가로 1번 보시면은 국제경제관계라는 건 각국의 X기업이 상품을 생산해서 을국의 Y기업에게 수출하는 것처럼 기업 등을 포함한 사인이 활동하는 영역이 첫 번째요. 그 다음 을국 정부가 각국에서 생산되어서 을국에 수출된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라든가 어떤 상계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경우처럼 국제법 주체인 국가가 활동하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양자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사인 사이의 국제 경제 관계 즉 어떤 물건을 생산했다 이것을 을국까지 운송한다 뭐 운송 중에 멸실될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 물건을 받았으면 B 기업이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실체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순수하게 경제적이며 이걸 다루는 법이 국제거래법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 국가 간 차원에서 국제경제관계의 특징은 국가들이 경제정책의 조정과 국제경제협력의 수행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국제경제법이 이걸 규율하며 순수하게 경제적이지가 않고 종종 정치적 성격의 특징을 보이기도 해요. 즉 중국이 어떤 철강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하는데 여기가 미국인데 이런 철강 제품 수출이 가격이 싸가지고 미국의 철강 생산 업체들이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안보상 이유로 더 관세를 매기거나 하는 등 순수한 시장 경제 관계가 아닌 정치적 고려도 여기 이제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렇게 국제경제법으로 다뤄야 되는 필요는 국제경제관계는 상호 의존성이 있어요. 즉 반가로 1번 보시면 어느 한 국가도 자신의 영토 내에 국한하여 의미 있는 경제활동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어요. 뭐 미국과 같이 뭐 중국과 같이 뭐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이야 다른 나라들과 교역 없이도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 가지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은 교역이 없다라면 뭐 당장 석유가 없는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경제관계는 이제 상호 의존적인데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상호 의존적 관계 이제 긍정적 측면을 비교 우위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만 원이 드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000원이 든다라고 칩시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10만 원 들여서 한 가마 생산하느니 미국에 10,000원 주고 그거 수입하는 것이 9만 원 남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여러 국가가 각각 다 개발하느니보다 이걸 가장 싸게 최적화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생산을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지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비교 우위예요. 따라서 국제경제관계는 자유무역을 중시해가지고 이런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국제경제법의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한다라고 알아두시고 넘겨보세요.
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분야,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분야, 거기서 이제 집중해서 볼 텐데, 자, 5페이지 가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WTO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세계무역기구라는 WTO, 이게 1995년도에 탄생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지역에서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진국이던 유럽 국가들의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오랜 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했는데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부흥하려면은 첫 번째 국제 통화, 즉 통화를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 하죠. 국제 통화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죠. 뭐 제가 뭐 모르긴 모르는데 뭐 부모님이 용돈 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걸 뭐 6월 15일이라고 치면 희한하게 용돈을 얼마 받던 그 다음 달 용돈 받기 일주일 전에는 다 떨어지죠. 뭐 적게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딱 한 용돈 받기 일주일 전에는 꼭 떨어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누가 일주일만 빌려주면은 이 위기를 잘 넘길 것 같은데. 즉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이제 달러화나 유로화 같은 건데, 뭐 대한민국에서 원화야 뭐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원화로 지급하는 걸 외국이 받지는 않을 것이고 달러로 줘야 받을 텐데, 우리나라의 달러 이런 유동성이 뭐 어떤 사정으로 긴급히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이렇게 일주일만 융통해주면 내가 원활하게 한 달 넘길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도 이런 유동성 위기가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이런 달러가 부족할 때 자금을 대여해주고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주는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게 뭐예요? IMF예요. 국제통화기금. 그래서 이걸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그렇듯이 이제 못 사는 뭐 국내 관계로 치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려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를 하려면 항상 뭐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비트코인이나 정성 카지노 가지 않는 이상 그런 방법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갖고 있으면 2억을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경제개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는 건데, 따라서 개도국들, 못 사는 나라들은 이 시드머니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모 판사가 헛소리해서 그렇지 1965년도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경제개발 협력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해가지고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쥐꼬리만큼 받아서 그렇지.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그 300억 달러 요 정도 받는 걸로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 건설하고 뭐 이걸로 퉁쳤어요. 뭐 하여튼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기여했다면 기여할 텐데, 이런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투자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 국가가 경제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IBRD라고 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제무역,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렇겠죠. 대한민국에서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만 원이 드는데 그거 고생고생 생산하느니 미국에서 10,000원짜리 사서 먹는 게 훨씬 우리나라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텐데,
이런 국제 무역, 이게 어떠한 국가 간의 장벽도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국제무역기구, 이걸 만들기로 한 게 브레튼 우즈 체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와 투자와 무역,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조성되면은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부흥할 거라고 했는데, IMF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IBRD 만드는 데 성공해서 지금 현재도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그런데 ITO를 만드는 거에는 미국 상원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해요. 왜요? 전쟁이 유럽에서 발발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은 다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호황인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괜히 유럽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면서 유럽 국가를 살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례없는 호황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거, 이것이 더 미국 입장에서는 관심사여가지고 ITO를 만드는데 미국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최대 무역 국가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ITO, 이런 것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ITO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런 국제무역기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현실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즉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국가들이 교역을 할 때 준수해야 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ITO가 만들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국제무역을 관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타리프, 즉 관세, 트레이드, 무역에 관한 제네럴 어그리먼트, 일반협정, 이게 같아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것을 1947년도에 1947 가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어떻게 매기며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을 이런 조약으로서 규율을 했어요. 사실 이 1947 가트는 ITO, 국제무역기구가 만들어지면 국제무역기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ITO를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국제기구가 없다 보니까 법이라도, 즉 조약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관장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국제기구가 아니라 1947 가트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국제기구라면 각 회원국 대표들이 여기에 이제 파견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무역 상황이 바뀌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회의도 해서 대처를 하면 될 텐데, 이건 국제기구가 아닌 조약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1947 가트 체약국들이 모여가지고 무역 회의를 했어요. 이게 국제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무역 회의를 라운드라고 불러요. 이 라운드가 8번 열렸어요. 그 8번째 열린 라운드가 뭐예요?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